여러분, 재개발 예정지 부동산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런 분양표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10세대 한정 분양, 실투자금 1억 원, 풀옵션 3룸, 그리고 심지어는 몇 개 호수에 이미 분양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신축 빌라가 내가 소유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신축 빌라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오늘은 재개발 지역 내의 신축 빌라 분양의 역설적인 인기와 거기에 숨겨진 이 함정 3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할 때 내 소중한 돈을 허공에 날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이 위험하다고 하는 신축 빌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먼저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재개발 구역이 정말 많이 지정되고 있죠. 특히 2025년에는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 65곳이 지정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역 지정만 돼도 가격이 2배씩 뛰니까 초기 재개발 투자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 구역 지정이 되기 한참 이전에 소형 시행사들이 등장합니다. 대지 40평 정도 되는 낡은 단독주택을 싸게 매입하죠. 원래대로라면 입주권이 딱 하나 나올 이 단독주택 땅에 빌라를 지어서 10세대, 20세대 정도로 쪼개서 분양합니다. 이 단독주택으로 입주권이 하나가 나올 것을 10개, 20개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직 땅도 다 안 샀거나 건물도 안 올라왔는데 분양표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시행사는 여러분이 낸 그 계약금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즉, 여러분은 빌라가 지어지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이 시행사의 계획만 믿고 몇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축 분양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최근과 같은 이 부동산 상승기 때는 순식간에 물량이 팔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신축을 살까요? 바로 신축 빌라의 명확한 장점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비싸지만 전세가도 그만큼 높아서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전세가가 낮은 낡은 빌라보다 오히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때가 많죠. 두 번째는 관리의 편리성입니다. 재개발은 10년, 20년 싸움이죠. 낡은 빌라는 누수든 보일러든 이 수리비가 계속 깨지는데 신축은 새 거기 때문에 세입자 관리가 너무 편리한 거죠. 마지막은 높은 감정평가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내 집 가치를 매길 때 감정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빌라는 평당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작은 지분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빌라끼리 비교를 해봐도 구축 빌라보다 신축 빌라가 이 건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높게 나옵니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다면 내가 내야 할 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부모님들이나 또 상급지에 어떻게든 깃발을 꽂고 싶은 젊은 분들 이외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신축 빌라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자, 다 지어져 있는 신축 빌라를 매매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입주권도 당연히 나오고요. 하지만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매에 넘어가고 입주권은커녕 원금도 못 찾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건물이 끝까지 안 지어지거나 소유권이 넘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분양은 여러분의 돈과 시행사의 자본, 그리고 은행의 대출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공사업체랑 마찰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계속 나가고 비용은 불어납니다. 그럼 시행사는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고 준공 날짜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중간에 돈을 뺄 수도 없는데 결국 사업이 엎어지면 내 소중한 계약금, 중도금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둘째로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날부터는 이 구역에서 쪼개기 하는 건 인정 안 해 라고 선을 긋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이 산 신축 빌라의 이 사용 승인이 이 날짜 이후에 된다면 입주권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 정도만 받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일반 빌라와 비슷한 가격에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날짜를 만들어 둘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 주권 하나가 10개, 20개로 쪼개지면 그 지역의 소유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서 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시행사와의 강제 동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신축업자가 누군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금을 넣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상 여러분은 그 업자와 시행사업을 함께하는 공동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사라지거나 사업이 망하면 여러분의 투자금도 날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를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 구역이 잘 추진돼가지고 이 구역 지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가 완공되기 전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결국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깔끔한 신축 빌라의 소유주일 뿐인 거죠. 재개발을 투자해서 프리미엄도 얹고 팔거나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신축 빌라가 잘 지어질 때까지, 즉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약 1년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축 빌라 장점이 많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관리도 쉽죠. 하지만 입주권이 나오지 않거나 준공이 안 된다면 그 장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리스크가 많은 게 이 재개발 투자인데 내 소중한 돈을 얼굴도 모르는 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과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 정도는 묻어둬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보력이 있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를 처음에 분양받지 마시고 차라리 매수를 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함정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차라리 조금 낡았더라도 이미 지어져서 안전한 준신축이나 구축 빌라를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투자 생활을 훨씬 더 편하고 길게 만들어줄 겁니다.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들의 빌라 투자 실패 경험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